결혼식 일주일 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잃었고, 부모님은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 남자는 가장 먼저 도망쳤어요. 미안해. 널 사랑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그는 떠났고, 저는 사랑도 가족도 미래도 한꺼번에 잃었어요. 도망치듯 도착한 바닷가 작은 마을. 과거도 사랑도 다 잊고 살아보려 했어요. 그런데 제가 피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저를 버린 그 사람, 제 가족을 무너뜨린 그 사람.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제 안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완벽하게 망가뜨려줄게.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최유은이라고 합니다. 자수성가하신 부모님 덕분에 평생을 어려움 없이 살아왔어요. 그렇기에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고, 혼자서도 외로움 없이 지내왔기에 결혼 생각이 없던 저였어요. 그런 제가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식을 앞둔 일주일 전, 다급한 연락을 받고 도착한 집,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었어요. 부모님은 초췌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아 계셨고, 동생은 분노에 차서 전화기를 쥐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투자금이 다 날아갔다고요? 그럴 리 없었어요. 이번 해외 사업 확장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도약이 될 거라 믿었기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사업 파트너가 거액을 들고 잠적했고, 회사 자금도 묶였고, 부모님이 가진 전 재산도 투자금으로 들어갔기에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없이 무거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드라마처럼 결혼식 일주일 전 저희 집이 망해버렸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액정에 뜬 이름. 내 사랑.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금쯤이면 그는 회사 일로 바쁠 시간이었는데 떨리는 손끝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우리 여기까지 하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미안해. 난 감당할 수 없어. 오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란 건 알아. 하지만 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현실? 솔직히 말할게. 너희 집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결혼 어렵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저한테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부케를 고르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에 돈이 사라지자 사랑도 함께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끝내겠다고? 미안해. 오빠, 나 사랑해서 하는 결혼 아니었어?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사람이 떠났어요. 제 곁을 지켜주겠다던 사람이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떠나버렸어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허무했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과 처음 만난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어요. 아니, 그땐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 파리에서요. 출장 겸 쇼핑을 하던 날이었어요. 거리를 걷다가 그만 길을 헷갈려 엉뚱한 골목으로 들어서고 말았어요. Excusez-moi. 낯선 거리를 서성이다가 문득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길을 물어본 사람들 중 유일하게 한국어로 대답해준 사람이었어요. 길을 잃으신 것 같네요.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여기서 한국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 이쪽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더니 지도를 보며 방향을 설명해줬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원래 가려던 거리로 나올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저는 그 사람과 커피를 마셨어요. 이국적인 배경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유머 감각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실 결혼 같은 거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가 말했어요. 왜요? 그냥 결혼이 꼭 필요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저를 향한 고백이라고 믿었어요. 저 또한 같은 생각으로 지금껏 혼자 지내왔었기에 그 말이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그리고 2년 뒤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재 내 모습은 저는 도망치듯 떠났어요. 비행기 표도 기차표도 없었어요. 그냥 버스터미널에서 제일 먼 곳으로 떠나는 표를 끊었어요. 강릉행 막차 있습니다. 5분 후 출발합니다. 주세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파도가 세게 부딪히는 바닷가 작은 마을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비릿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머리카락이 날리고 바람에 실려온 소금기 섞인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곳에 온 이유요? 그냥 숨고 싶었어요. 서울에서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었거든요. 어디를 가든 결혼식 취소 소문이 돌았고 누구를 만나든 동정 어린 눈빛이 따라왔어요. 저렇게 돈 많던 집도 한순간이야. 신랑이 돈 보고 도망갔다면서 쯧쯧 한심해라. 그런 시선들 속에서 저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낯선 바닷가 마을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어이, 거기. 등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깨에 커다란 고무통을 둘러맨 채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엔 짙은 태닝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표정은 엄청 까칠했어요. 저한테 하신 말인가요? 그가 다가오면서 눈살을 찌푸렸어요. 여기 관광지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그게 왜 궁금한데요? 보통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사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발 봐요. 저는 제 발을 내려다봤어요. 구두굽이 울퉁불퉁한 시골길에 깊이 파묻혀 있었어요. 여기 그런 거 신고 다니다가는 발목 나가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던졌어요. 낡은 운동화 한 켤레였어요. 신기 싫으면 신지 마요. 그냥 내 눈에 띄어서 던져주는 거니까. 저는 얼떨떨한 채 운동화를 내려다봤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지만 저는 뭔가 자존심이 상해 말했어요. 성인은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하고 몇 발자국 된 순간 발목을 삐끗하고 말았어요. 아야! 겁봐요. 이런 곳에서 그런 구두는 안 된다니까. 남자가 운동화를 들고 제 발 앞에 다시 던져 놓았어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이 상태로 계속 구두를 신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그가 건넨 운동화로 갈아 신었어요. 안 신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신네요. 그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 그러고는 그냥 휙 가버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마을 생활.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작은 민박집에서 불을 끄고 누웠어요. 창밖으로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을 감았는데도 머릿속이 시끄러웠어요. 여기서라면 과거를 잊을 수 있을까? 밤새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했어요. 몇 날 며칠을 민박집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하지만 가만히만 있으니 머릿속이 시끄럽고 복잡해. 이곳에서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민박집을 나와 마을을 돌아보다 우연히 작은 횟집 앞에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글씨를 보게 됐어요. 이거라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횟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남자를 또 만났어요. 뭐야? 여긴 왜 왔어요? 그 남자, 마을 도착했던 날 저에게 운동화를 던져준 그 툴툴 떼던 시골 청년이 팔짱을 낀 채 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일하려고요. 그는 피식 웃더니 일? 그쪽 같은 도시 여자가? 비꼬듯 말했어요. 왜요? 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 해봐요. 이름이 뭐예요? 최유은입니다. 정가원입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하는 동안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는 커다란 물고기를 저한테 던졌어요. 회 뜰 줄 알죠? 네? 몰라요? 그럼 포라도 뜰 줄 알아요? 칼은 잡아봤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진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횟집에서의 아르바이트. 처음 몇 일은 적응이 안 돼 너무 힘들었지만 차츰 이 생활도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또 다시 밀려오는 그날의 그 악몽. 우리 여기까지 하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휘청이는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 조심해!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항구 난간에 발이 걸려서 그대로 바닷물로 빠지고 말았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때 거친 팔이 저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항구 바닥에 누워있는 제 위로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물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사람 눈빛이 바로 앞에서 반짝였어요. 미안해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눈을 피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제 머리를 툭 건드리며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걸어 다닐 때 딴 생각하지 말고 걸어요. 그리고는 툴툴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쐬러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길을 걷다가 작은 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다가왔어요. 어이 최윤 씨, 고개를 돌리니까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거라도 써요. 그가 무심하게 자기 우산을 내밀었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그럼 그쪽은요? 나는 그냥 뛰면 되죠. 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우산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우산 아래에서 우리 둘은 아주 가까이 서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더 크게 뛰었어요. 저는 그 남자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툴툴대고 거칠게 말하면서도 늘 곁에서 저를 챙겨주는 사람.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었어요. 파산, 파온, 그리고 도망치듯 떠나온 바닷가 마을. 툴툴거리지만 늘 곁에 있어주는 시골 청년 덕분에 서서히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최윤 씨, 그렇게 멍하니 서 있으면 또 넘어져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까칠했지만 그 사람 손은 언제나 저를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는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쪽으로 온 게 맞아? 뉴스에도 안 나오던데. 그래, 나도 듣고 놀랐어. 완벽한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사라졌다잖아. 뉴스? 완벽한 결혼식?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살짝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살펴봤어요. 서울에서 온 듯한 도시 사람들. 세련된 옷차림에 서로 수군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집 망한 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해외 투자권이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 숨이 턱 막혔어요. 해외 투자권. 우리 집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뭐 신랑이 도망간 것도 그 때문이라는 말이 있더라. 불쌍하긴 하지. 하루아침에 신데렐라에서 파혼녀 됐으니까. 그 말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전부 제 얘기였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이겠지.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여도 머릿속에서 불안한 기운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 길가 창고 앞에 구겨진 신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일부러 제 눈에 띄려고 거기 놓여 있는 것처럼. 무심코 발을 멈추고 신문지를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기사 제목. 해외 투자 사기 연루, 의혹 증폭.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 그 사람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죠? 왜 제가 피해서 도망친 이곳에서 그 사람 흔적이 제 앞에 나타난 거죠? 민박집으로 돌아와 저는 조용히 방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처음부터 다시 되감아봤어요. 우리 집을 무너뜨린 해외 투자 사기,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 그리고 오늘 제가 본 그 사람 이름.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걸까요? 그 순간 파리에서의 첫 만남이 떠올랐어요. 길을 잃고 서 있던 저한테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가왔던 그 사람. 길을 잃으신 것 같네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철저히 노리고 만들어낸 첫 장면이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퍼즐이 완성될수록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지인을 통해 그 사람과 그가 몸담았던 회사에 대해 전부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투자건? 너 몰랐어? 그거 네 전 남친 회사가 주도한 거였어? 뭐라고요? 그 회사가 네 아버님 회사랑 계약 맺은 것도 전부 네 전 남친이 다 짠 그림이었어. 숨이 막혔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 제가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니.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리고 저한테 다가왔던 거예요. 결혼도, 사랑도, 우연한 만남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잔잔한 물결 위로 달빛이 일렁였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네 차례야.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짓밟았던 것처럼 저도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줄 거예요.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잔잔하게만 보였던 파도 위로 달빛이 일렁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바다는 더 이상 평온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뭐 그렇게 심각한 얼굴이에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까 바로 옆에 그 남자, 툴툴거리면서도 늘 챙겨주는 시골 청년. 아니, 가원 씨. 아, 아니에요.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그 사람 눈빛은 이미 제 속을 꿰뚫고 있었어요. 거짓말 안 통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숨기고 버틸 힘조차 안 났어요. 저는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결혼식 일주일 전에 파혼당한 일까지,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전 남친이 우리 집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얘기를 듣고 난 그가 가만히 담배에 한 모금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어요. 복수할 거예요. 그가 피식 웃더니 담배를 손가락으로 툭툭 털었어요. 혼자요. 네, 나도 좀 끼워줘요. 네? 그놈한테 복수하는 거 나도 끼워달라고요. 근데 왜요? 그는 잠깐 말이 없더니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저한테도 그런 놈들이 많았거든요.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나 본데 제가 바닷바람만 맞고 산 줄 알아요? 그 사람 눈빛이 처음 보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유은 씨가 복수하고 싶다는 그놈? 내가 보기엔 그런 놈 한 방 제대로 맞아야 정신 차릴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툴툴거리기만 하던 사람이 이렇게 든든하게 보일 줄은 몰랐어요. 그럼 저 좀 도와줄래요? 좋아요. 이 복수 아주 제대로 해보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저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손을 잡았어요. 이제 복수가 시작됐어요.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 제 가족을 무너뜨리고 저를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몰아놓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 손으로 다 무너뜨릴 거예요. 근데 그놈한테 어떻게 접근할 건데요? 가온 씨 팔짱을 끼고 물어봤어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제가 직접 나서면 경계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가온 씨가 대신 가줘야 해요. 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요? 네, 투자 제안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 요즘 투자처 찾는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피식 웃었어요. 나 어부인데요? 그러니까 더 좋아요. 순박한 시골 사업가인 척하면 더 쉽게 넘어올 거예요. 그놈 그렇게 허술해요? 돈 냄새 맡으면 아마 눈이 돌아갈 거예요. 그는 담배를 한 대 더 물면서 말했어요. 좋아요. 제가 제대로 한번 걸어볼게요. 며칠 뒤, 전 남친 회사 VIP 라운지에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가온 씨가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왠지 낯설었어요. 바다에서 작업복 입고 고기 잡던 남자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는 모습은 솔직히 조금 어색했거든요. 가온 씨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평생 고기 잡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그놈 처음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시골 촌놈이 뭘 알겠어. 하지만 가온 씨의 얘기에 그놈은 금세 관심을 보였어요. 흥미롭네요. 해양 바이오 사업이라. 네. 제가 직접 바다에서 키우고 연구한 사업이에요. 둘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관심이 곧 본인의 인생을 끝장낼 거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겠죠. 그놈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는 그 사람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봐요. 이 돈 이상하게 빠져나갔어요. 유령 회사네요. 맞아요. 몇 년 동안 저렇게 돈 빼돌리면서 위험한 투자처로 돌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 망할 때도 저렇게 했겠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이 저보다 더 차가워 보였어요. 그놈이 미끼를 제대로 물자 우리는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전 대표가 요즘 이상한 투자건 잡았다더라. 안 그래도 회사 재무 상태 안 좋다던데. 그런 소문이 업계에 돌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그 사람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전 남친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진짜 지옥은 시작도 안 했어요. 마침내 우리는 그 사람 비리 자료를 한꺼번에 언론에 넘겼어요. 불법 투자, 자금 횡령, 내부 거래 조작, 그동안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들이 모조리 세상에 드러났어요. 아침 뉴스에 그 사람 얼굴이 그대로 나왔어요. 오호투자 대표 대규모 투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 착수. 화면 속 잘난 척 미소 짓던 그 얼굴은 순식간에 초췌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드디어 갚아줬어요. 제가 당한 고통보다 더 처절하게요. 모든 걸 잃은 그놈이 저를 찾아왔어요. 초췌한 얼굴로 눈에 띄게 말랐더라고요. 너지? 이거 네가 한 거지? 저는 가만히 그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왜? 억울해?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고함을 질렀어요. 너 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결혼 무산시켰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해? 처음부터 넌 날 이용하려고 접근했잖아. 그 사람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파리에서 길 잃은 나에게 우연인 척 다가와. 결혼식 올리기 직전까지 다 계산하고 설계한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그 사람 뒤로 경찰차가 멈춰섰어요. 전 대표님 불법 투자 및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저는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네 차례야. 너도 한번 당해봐. 모든 걸 잃는 기분이 어떤 느낌인지. 그 사람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올라타는 걸 보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끝났다. 저의 복수. 제 가족과 제 인생을 짓밟았던 그놈에게 고스란히 돌려준 저는 몇 년 만에 서울 집에 돌아갔어요. 한때 화려했던 집은 이제 낡고 썰렁해졌지만 그마저도 저한테는 익숙한 온기처럼 느껴졌어요.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안아주셨어요.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부모님도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우리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힘을 내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에 앞으로 남은 날 또한 힘을 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정리할 일을 다 정리한 저는 다시 바닷가 마을로 돌아왔어요. 파도 소리는 여전히 잔잔했고 소금기 머금은 바람도 변함없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왔어요? 툴툴거리던 그 남자가 익숙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저는 가만히 그 사람 앞에 섰어요. 네,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는 피식 웃더니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요. 끝이 났네요. 그럼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할래요. 그 사람은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면서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 나랑 같이 잘 해볼래요? 툴툴대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과 나란히 서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네, 좋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저도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비록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진실된 사랑을 찾게 된 저. 앞으로 남은 나를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이 세상 무서울 게 없단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제대로 된 사랑 찾은 게 맞겠죠.